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도 또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경제 소식은 어떤 게 있는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10년물 4.5% 돌파. 자, 어제 10년물 금리가 드디어 4.5%까지 돌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금리라고 하니까 그만큼 파월 아저씨가 쏘아올린 공이 이렇게 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외에도 에너지 가격 상승, 셧다운 리스크 등 또 금리를 올리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하니까 금리가 더 올라가는데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해봐야 11월에 한번 올리고 진짜로 끝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은 조금은 오버슈팅 쪽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한다면 지금 만약에 물리더라도 조금은 용기 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요놈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우리 증시를 꾹꾹 누르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길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아이폰 15 선주문이 급증. 자, 이 와중에 애플의 호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이폰 15 시리즈의 선주문 급증 소식이 나와서 애플은 소폭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크게 상승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아이폰 부품주가 우리나라에서 조금은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봤는데 하지만 오늘 증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BH, LG노텍 등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언제쯤 요 친구들은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이폰 발열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히릿의 추가 공보 시간 기억나시나요? 애플 아이폰으로 고사양 게임을 돌리면은 아이폰의 발열이 너무 심각하다 이런 소식을 본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바로 TSMC의 반도체, 3나노 반도체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안에 있는 핀팩 구조가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와중에 삼전 같은 경우에는 TSMC와 다르게 핀팩 구조를 이미 뛰어넘어 GAA 구조로 3나노를 만들고 있어서 아이폰 발열 문제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3전의 수혜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여전히 아이폰 발열 리스크는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 많은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 갤럭시 S21인가요? 22인가요? 삼성전자의 GOS 이슈, 이때처럼 고사양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큰 리스크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고사양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그냥 단순 뉴스에서는 다루어지지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미지수는 남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출시 후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지 실제로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농심이 5%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심이 얼마 전 신라면과 새우깡의 가격 인하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인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실적이 계속 좋아지던 농심을 비롯한 라면 업계 이쪽에 대한 걱정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런데 올 3분기도 2분기에 이어 호실적을 이어갈 것 이러한 예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컨센이 나왔겠죠. 그래서 컨센을 살펴보면은 3분기 영업이익은 470억 수준으로 전년비 7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그리고 매출액도 8,700억으로 8% 증가를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이유가 뭔가? 바로 먹태깡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누적 판매량도 600만 봉을 넘어서서 여전히 먹태깡 구하기 위한 노력이 치열한 걸 아마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 길이 또 아직까지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번 주에 어머니가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봉지 구하셔서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이번 주말에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먹태깡 효과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북미 지역은 지난해 상반기 미국 제2공장 본가동 후 출고가 또 크게 늘어나고 이때까지 농심의 손발이 닿지 못했던 그러한 지역까지 농심의 제품이 팔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이 나타나면 농심이 또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식품 관련 이야기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돈가스도 못 먹어. 자, 이게 뭔 소린가? 무빙의 봉석이 이야기인가? 그걸 봤는데 그게 아니라 오는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단돈 10,000원으로 낸 돈가스 한 그릇도 못 사 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플레가 미쳤다는 소리겠죠. 자, 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을 조사를 해보니까 판매 가격이 재작년 대비 11%나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고, 떡꼬치가 무려 3,500원에서 4,200원. 야, 3,500원 또 솔직히 비싼데 4,200원은 진짜 대단하다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가스도 8,000원인데 이제는 그냥 만원이 훌쩍 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니 길이 근데 휴게소 돈가스는 뭐 금치를 했나 왜 이렇게 비싸 하고 봤더니 이렇게 만원 넘게 받아서 무려 4,100원을 휴게소 영업사업체에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지 않냐? 이 모든 거를 전부 다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소식을 보니까 기름분들 휴게소 이번 연휴 한번 들리실 텐데 가격에 깜짝 놀랄 준비 한번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름분들 혹시나 무빙 보셨나요? 무빙 진짜 재밌습니다. 혹시나 이번 주말에 할 일이 딱히 없으시다면은 무빙 한번 믿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뭔가 CG가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그것만 조금 인내하고 보면은 다른 부분은 거의 뭐 만점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식품 이야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프랜차이즈 본사는 얼마나 가져갈까? 우리가 항상 궁금한 그 내용이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피자, 빵집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마진은 연간 3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3천만 원은 최대치에 조금 가깝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그런데 21년 기준 외식업종의 차액 가맹금은 무려 2,047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맹점 한 곳이 늘 때마다 본사는 연간 2천만 원 이상을 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차액 가맹금이 가장 높은 업종이 뭔가? 바로 치킨이 3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고 하며 또한 피자와 빵집도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걸 보면은 프랜차이즈는 열심히 일해봐야 아르바이트생이 돈 벌고 그 다음에 또 프랜차이즈 본사가 돈 벌고 나는 언제 돈 버나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 땡 굴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이크론 실적만 본다. 자, 10월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등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바닥을 쳤다 이러한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의 중요성은 당연히 올해 중 최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 답안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동종업계인 마이크론 성적표를 보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마이크론 실적의 공개 타이밍도 좀 아이러니합니다. 오는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되는데 그때는 이미 우리는 추석 휴장에 돌입해서 야 이거 야 이거 주식을 들고 가야 되냐 아니면 좀 팔아서 기다려 봐야 되냐 요런 얘기를 분명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면은 글로벌 디램 판매가가 어느 정도 반등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며 반도체를 죽일 수도 혹은 살리기도 가능한 그러한 뉴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전망으로는 아마도 디램 판매가가 1에서 5% 정도 상승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최소한 전망치에는 제발 맞아 떨어져라 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꼭꼭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연휴가 좀 행복한 연휴가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마존이 5조 원을 발사. 자, 아마존이 5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딘가 봤더니 바로 인공지능 기술 기업인 엔트로픽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엔트로픽은 오픈 AI 아시죠? 챗GPT 그 전직 연구원들이 설립한 기업이라고 하며 구글에게 후원을 받는 기업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여전히 AI는 살아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모든 빅테크의 AI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아마존 관련주, AI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봇 영상이 공개. 테슬라 로봇 옵티머스의 진화된 버전이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로봇이 뭐랬나 봤더니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뒤에 있는 거추장스러운 선이 다 없어졌죠. 예전에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과거에 테슬라봇을 공개했을 때 뒤에 선도 주렁주렁 달고 있고 움직이는 걸 보면은 야 이거 거북이가 더 빠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그런 거 없이 손가락,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블록을 색깔별로 구분을 하거나
한 발로 서서 요가를 하는 말 그대로 운동 능력이 많이 좋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빠르게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혹시나 한 10년 뒤쯤에는 우리가 가정용 로봇 이러한 가전제품을 사는 날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라서 설거지하고 화분에 물도 주고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로봇이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걸 보면은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은 올해 3.5조나 매도. 경찰 아저씨 이놈입니다. 이놈. 증시가 힘이 부족한 범인이 바로 여기 있었네요. 바로 연기금입니다. 무려 3조 넘게 올해 매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9월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크게 매도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뭐 연기금 또 운용 계획이 있으니까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판 만큼 내년에 그냥 다시 사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다면 일단 지금 확인해야 될 게 뭘까요? 맞습니다. 이 와중에 매수한 기업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9월 달에 뭘 매수했나? 바로 CJ, 고려아연, SK하이닉스, SK텔레콤, S-오일 이렇게 5가지를 순서대로 매수를 했다고 하며 이 와중에 CJ가 대박이라고 하죠. CJ 같은 경우는 CJ 올리브영이 중국인 기한 기대감으로 몸값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투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매수세가 몰렸고 연기금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 2달 동안 무려 50%나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반도체 회복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하며 나머지 3개는 대표적인 고배당 주식이라서 업황 회복 기대감이 있는 기업 플러스 고배당 기업을 담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S-오일 같은 경우는 또 지금 고유가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기대감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배당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바람 불 때는 당연히 배당주. 또한 최근 들어 증시가 조금 춥다 보니까 배당주에 주목하는 사람들도 슬슬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사야 될까요? 당연히 배당하면은 금융주를 빼놓을 수 없는데 우리금융지주가 1등이었습니다. 예상 배당 수익이 무려 9.9%, 하나금융지주는 8.8%, KB금융은 6.3%, 신한지주는 5.8%로 금융주 내에서도 이렇게 배당이 천차만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말고 이것도 관심있게 보라고 하는데요. 1분기, 2분기에 역대급 실적 냈고 3분기에도 호실적 기대감이 나오는 현대차, 기아 요 친구들도 지금 배당을 5% 넘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또한 이미 현대차는 지난 7월 컨콜에서 배당 성량 25%를 지키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은 예상외의 배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보험, 증권사들도 있으며 혹시나 배당주 선택하기가 조금 어렵다면은 ETF도 있으니까 배당 투자 ETF 이것도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로 돌아간다면은 주식을 안 사실 기분들이 계신가요? 아마도 다들 야 무조건 풀베팅이지 빚내서 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신한투자증권은 페노션의 지금 가격이 PBR 0.4배로 2020년 코로나 저점 있죠. 그때가 0.5배였다.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외쳤다고 하네요. 그래서 목표가를 7,500원으로 상향하면서 매수 리포트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회복 기대감도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벌크 화물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 수혜를 페노션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이렇게 급등한 것도 벌크 화물 업황 수혜를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한 24년부터 규모가 커지는 LNG용 대선 사업도 호재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타이밍이 맞다 아니다 이건 잘 모르겠지만 업황 회복은 무조건 올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절대 망하도록 두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속적으로 부양책을 꺼낼 거고 거기에 맞게 중국 경기도 회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 중심에는 페노션이라는 기업이 있다고 하니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조금 재미있는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1% 오르면은 생기는 일. 자, 일단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자, 기름들 금리가 오르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지갑을 닫는다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1% 금리가 오를 때마다 우리의 소비는 얼마나 줄까요? 바로 정답을 보자면 국내 신용평가사 자료를 보면은 금리가 1% 오를 때마다 특히 20대의 연간 소비가 무려 30만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3만 원 가까운 돈을 못 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조금 특이하게도 30대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을 못 쓴다고 하고
그리고 60대 이상은 3만 원만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20대의 소비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금리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부채죠, 부채. 그런데 20대는 확실히 자산이 크지 않은데 그 안에서 부채에 대한 이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부담이 훨씬 더 다른 나이대보다 커진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러한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20대가 소비가 확실하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조금 더 봐도 부채가 하나도 없는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30만 원은커녕 2만 원밖에 감소를 안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출을 많이 땡긴 사람일수록 소비가 줄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누가 가장 많이 취약한가? 20대가 가장 많이 취약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포드의 선택. 자, 깜짝 소식입니다. 포드가 CATL이랑 손잡고 추진하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전격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2월에 35억 달러를 투자해서 LFP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비판이 정말 많았죠. CATL 당연히 중국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을 중심으로 야,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으려고 IRA 법안까지 만들었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하니?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강행을 하더니 결국은 전격 중단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CATL이 중국 기업이라 그런가? 그런데 그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SK온과 포드가 미국 합작 법인의 계약 물량도 30%가량 줄이는 것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포드를 비롯한 배터리 업계는 최근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인해 선제적으로 물량을 줄이는 게 아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최근 들어 이러한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전기차가 생각만큼 안 팔릴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새로운 기회의 땅. 중동 시장이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본격 발주가 시작되며 네옴시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주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HD 현대인프라코어는 현재까지 사우디에 846대의 건설 장비를 판매한 바 있고, 현대건설기계는 올해 2분기 중동에서 전년 동기 대비 97%의 판매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건설기계 하면 항상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아니라 이제는 중동이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이외에도 네이버와 디지털 전환 관련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고, 국제정세 급변으로 방산업계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네옴시티인가 뭔가 그거 말고 다른 호재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네요. 카타르의 국가비전 2030, UAE의 에너지 전략 2050 등 이러한 이벤트도 존재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움직임에 관련된 기업들의 수주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쪽 기회를 잘 잡아서 건설 쪽 그리고 또 친환경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왔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쇼츠 많이 보시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쇼츠 한번 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봤더니 만 15세에서 59세 사이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온라인 여가 활동 중 가장 많은 것은 당연하게도 영상 콘텐츠 시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뭔가? 바로 유튜브, 쇼폼 채널 역시 유튜브라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유튜브 이게 가장 유명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되는 거는 10대들이 이용하는 일평균 숏폼 이용 시간이 무려 63분.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쇼츠를 무려 1시간이나 보고 있다는 소린데요. 기대분들 아마 느껴보셨을 겁니다. 10초에서 길면은 1분. 영상 길이가 진짜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보다 보면은 10분은 그냥 뚝딱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 길이 쓴 쇼츠를 보다가 어느 순간 아유 야 이거 그만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를 끄고 다른 걸 한 적이 진짜 많은데 아마도 기르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대들은 이제 그러한 억제력 같은 게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보면 안 된다는 이유를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1시간이나 본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디지털 콘텐츠 소비 같은 경우는 웹툰이 1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이 나오면은 유튜브 그 다음에 웹툰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